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계좌 보기 좀 겁나지 않으세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이 출렁이니까 제 계좌 역시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럴 때일수록 자꾸 계좌를 들여다보게 되죠. 지금이 바닥인가? 이대로 더 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은 늘고 마음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시기에야말로 미리 정해둔 투자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보며 한숨만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순간에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근 이 하락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행동을 했고 실제로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락장 역시 저는 고민보다 행동을 택했습니다. 시장은 늘 불확실하고 하락장에서는 그 불확실성이 더 증폭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바로 계획된 추가 매수를 실행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연금계좌의 총 납입 한도는 연간 1,800만 원, ISA 계좌는 현재 기준 2천만 원인데요. 저는 이 한도를 기준으로 매달 월급날마다 연금저축 125만 원, IRP 25만 원, ISA 계좌 166만 원 이렇게 해서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부의 자유 카페에 매수 인증을 남기며 루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4월 초 미국 증시가 이틀 만에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단기 낙폭이 굉장히 컸고 제가 설정해둔 추가 매수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저는 매달 월 적립금액 이상으로 더 크게 추가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추가 매수를 진행하면서 연간 절세계좌 한도를 꽉 채우게 되었습니다. 연금저축 1,500만 원, IRP 300만 원, 그리고 ISA 계좌 올해 2천만 원 더 넣어서 총 4천만 원 누적 입금했습니다. 올해 납입분을 꽉 채웠기 때문에 저는 내년이 되기까지 더 이상 추가 입금은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반 계좌보다 절세 계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점인데요. 세액공제, 과세이연 등의 다양한 세제 혜택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효과로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저 같은 장기 투자자에게는 추후 노후 자금의 크기에서도 정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 계좌가 아닌 절세 계좌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미국 직접 투자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항상 1순위는 절세 계좌에서 우선 투자하기입니다. 그럼 이번 하락장에서 제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궁금하시죠? 제 전자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평상시에는 S&P 500 ETF 중심으로 자산을 모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시장이 단기간에 급락을 했을 때는 나스닥 100, 그러니까 QQQ를 집중적으로 담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QQQ가 스파이보다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반등을 할 때는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 사례들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코로나로 주가가 급락했을 때 저점에서 주가가 회복하는 정도를 보시면 스파이보다 QQQ의 성과가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가 폭락 후 저점에서 반등을 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 QQQ의 성과가 훨씬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죠. 2000년 닷컴 버블 후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도 역시나 QQQ의 성과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평상시에는 스파이 위주로 모으다가 하락장에서는 더 많이 빠진 QQQ를 위주로 매수합니다. 물론 그만큼 변동성은 굉장히 큰데요. 하지만 저는 사전에 매수 기준을 정해두고 장기 투자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그런 식이면 상승폭이 더 큰 빅테크 개별주에 투자를 하지 왜 ETF에 투자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런 개별 주식을 먼저 매수했고 현재 애플과 엔비디아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별주 추가 매수는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측 불가능성과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개별주는 기업 실적, 매출, CEO 인터뷰, 각종 정책 리스크 등 다양한 변수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집니다. 주가는 그런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투자자로서는 쉽게 흔들릴 수 있는데요. 게다가 1985년부터 2024년까지 S&P 500의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을 보시면 지난 수십 년간 끊임없이 바뀌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IBM, GE, AT&T, 엑슨모빌 등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통신, 석유, 담배 기업들이 줄줄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다르죠. 최근 상위권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와 같은 테크와 AI 플랫폼 중심의 기업들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에는 또 어떤 기업들이 살아남을지 또 급부상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QQQ는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리밸런싱 되며 시대에 맞게 우량한 성장주로 자동 교체됩니다. 저처럼 일도 해야 하는 직장인에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마음 편한 투자 방식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장기 투자는 결국 지속 가능성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쉽고 마음이 편해야 우리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에 개별주보다는 ETF가 여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락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무 주식이나 사는 건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싸니까 일단 사보자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준 없이 물타기를 반복하면 계좌가 추후에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모아갈 종목과 하락장에서 공격적으로 담을 종목을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추가 매수 기준을 정해뒀습니다. 예를 들어서 QQQ가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 1차 매수를 하고 30% 하락하면 2차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계획된 매수 전략이 있어야 시장 변동성이 극심할 때 감정적인 대응을 줄일 수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체유심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라는 뜻인데요. 현재 하락장이 불편하고 썩 좋지만은 않지만 또 오히려 지금이 좋은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죠. 주가는 심리와 수급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하락할 수 있지만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이라면 언젠가는 본래 가치를 회복합니다. 고점일 때는 부담스러워서 못 샀던 우량 주식을 지금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죠. 저 역시 지금은 오히려 세일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서 평소보다 더 많이 주워 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보다 이 수량을 더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히려 좋은 이유는 하락장에서 진짜 공부가 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과 같은 상승장에서는 대체적으로 모두 투자 성과가 좋으니 나의 투자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기가 어려운데요. 반면 하락장에서는 실제 내 자산의 감소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의 취약점, 그리고 나의 심리적인 한계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락장에서 많은 것을 공부해야 합니다. 어떤 종목이 의외로 방어를 잘했는지, 채권, 금, 배당주 등과 같은 다양한 자산군들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내가 말로만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 진짜 장기 투자자가 맞는지, 아니면 단기 변동성에 쉽게 흔들리는지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런 걸 몸소 느끼며 복기하고 보완할수록 내 실력은 더 향상되겠죠. 제가 유튜브와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비슷한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대세 상승장에서는요, 지금이 고점인 것 같아서 물릴까봐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고요. 하락장에서는 어디까지 하락할지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라는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 살 수 있는 걸까요? 주식 사기 좋은 시기는 언제 오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상승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계속 매수를 못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중요한 건 시장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남는가입니다. 제가 항상 새기는 피터 린치의 유명 격언인데요. 사람들은 자꾸 주식시장을 예측하려고 하는데 그건 완전 시간 낭비고 아무도 이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 대가들은 시장 타이밍보다 시장에 오래 머무는 것 자체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라고 말하는데요. 장세에 연연하지 마라.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이다. 정말 너무 좋은 말이죠. 하락장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를 그냥 괴로워만 하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면서 나의 실력을 키우는데 집중해보면 어떨까요? 저 역시 이번에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똑제 전자책이 2025년 최신 개정판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아주 알찬 내용들로만 담았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